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체불 임금액이 1조 6,400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체당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 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께서 기대를 가질만 합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를 도와드리는 방안과 입법을 통해 노동자를 도와드리는 방안이 있다며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윤민입니다.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이 논의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소액 체당금. 지금까지 퇴직자에게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직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동자부터 우선 지급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액 체당금 한도도 크게 늘립니다. 현재 400만 원인 상한액을 올해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돈을 받기까지 걸렸던 시간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실 조사부터 확인서 발급, 법원 확정 판결까지 7개월이나 걸렸던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체불 확인서가 나오면 확정 판결 없이도 바로 소액 체당금을 지급해 소요기간을 2개월까지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임금을 줄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더 걷습니다. 또 임금체불 징후가 있는 사업장을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합니다.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청와대가 특감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 규율을 정비하고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면 자료를 내고 현 정부 출범 이래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과 업무 수행 원칙 등을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공직감찰반 업무 매뉴얼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감찰반 인력을 크게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찰반원 선발 때 평판조회 결과 등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 출신의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하고 구성원들의 선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설 명절 전 감찰반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에 따라 감찰반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뜻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인권보호와 과잉금지, 사전 동의의 원칙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조 수석은 감찰반 역할도 뇌물수수와 국가기밀누설, 채용, 인사비리 등 중대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 백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무연고 사망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과 인감 없어도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우연고제 예금을 장례 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 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를 포장지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하는 캔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입니다. 하지만 실제 캔디의 대부분이 당류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비타민 캔디입니다. 직접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진료를 볼 때 그리고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가면 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당 함량이 높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를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했습니다. 캔디의 내용량이 1.2g인 제품의 당류 함량은 1.19g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당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특히 제품에서 권장하는 양의 캔디를 섭취하면 일일 당 섭취 기준의 28%를 먹게 되는 제품도 있었고 당 함량이 가장 적은 제품도 일일 당 섭취 기준의 1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표시한 제품이 있었고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지만 정확한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감독 강화와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은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 중 75%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다고들 하는데요.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2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역시 75.9%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택했고요. 본인 집과 친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는 친정이 가장 높았습니다. 5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고 산후조리원은 4점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산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뭘까요? 바로 조리원 경비 지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산모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충분히 검토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처음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 조사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지난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20만여 대, 인구 2.2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수소차는 전년보다 5.3배 늘어 893대를 기록했고 전기차도 2.2배 증가한 55,700여 대가 등록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은 계속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보다 76% 많은 5만 7천 대의 예산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한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차는 3,550만 원 수준입니다. 또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급속 충전기 1,200기와 수소 충전소 46곳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등을 문의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10만 시대를 열어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재탄생하는 창업. 미래는 창업가의 시대라는 말도 있죠. 정부도 창업가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다양한 지원 정책,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 이곳 창업진흥원에서 올 한 해 있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관협력부 이경 선임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업진흥원은 왠지 창업자들 모두에게 친정과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요. 이곳에 오면 정확히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창업진흥원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다음에 이미 창업하신 분들, 스타트업이라고도 합니다.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2008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교육이라든지 시제품 제작과 같은 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재도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요즘 창업을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예, 지금 경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은 다행히 창업 쪽에서는 작년에 신설 법인 설립 수가 최초로 10만 개를 넘어설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창업 기업들이 그동안에 3개에 불과했었는데 8개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둘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첫 번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2018년에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39세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창업한 지 3년부터 7년 이내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그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도약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유니콘 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사실 창업 지원 금,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그 고민 없이 그냥 도전을 하거나 혹은 간혹 타인의 사업 계획을 베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